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을 택한 태국이 피눈물을 흘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라윕 짜누차 태국 총리는 지난 5일 중국 측이 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엔진을 잠수함에 장착하지 못한다면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계약을 전면 파기시킬 수 있다 시사했는데요. 원래 중국이 태국에게 판매하기로 한 세대의 잠수함에는 독일산 엔진을 장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유럽의 국가들은 중국의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중국의 잠수함에는 독일산 엔진을 장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태국을 상대로 독일산 엔진을 장착해주겠노라 사기를 친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이 사기를 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단순히 중국과 태국 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 대체 왜 한국이 끼어있는지가 의문인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약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태국의 수건사업,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잠수함이 놀라운 활약상을 펼쳐내자 이를 지켜보던 태국은 오랫동안 잠수함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도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경제력으로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태국의 라이벌 국가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을 보자 동남아시아의 맹주인 태국이 군사력에서 뒤처질 수 없다, 무리해서라도 잠수함 보유국으로 올라서자 라는 범국민적인 여론이 일어나 태국 정부는 하나로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그 안에서도 작은 축에 들어가는 1000에서 2000톤급만 해도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을 호가하기에 쓰이기에 3천억 원이라는 예산은 택도 없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중고라도 사기로 마음을 먹었고 여러 국가를 수소문한 끝에 독일에서 오랫동안 운용되다 퇴역한 잠수함 U-206A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잠수함은 오래돼도 너무 오래됐었습니다. 독일 해군이 1973년부터 무려 30년을 사용하다 퇴역시켜 더 사용할 수 있고 말고의 여부를 떠나 당시 운용되던 잠수함들에 비해 스펙이 너무 떨어졌던 것이었죠. 오죽하면 1년간 태국과 협상을 진행하던 독일조차 결국에는 차라리 한국의 잠수함을 사라며 자신들에게 하등 이득도 없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천해주기 이르는데요. 독일이 태국에게 추천해준 한국의 잠수함은 U-209급 잠수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U-209급 잠수함 장보고함은 아직 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각종 연합훈련에서 다른 나라의 곶대를 수차례 꺾음으로써 그 우수한 성능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국제해군훈련의 림팩 2004에서도 한국은 다른 모든 참가국에게 무시당하며 간신히 출전 티켓을 따내어 단지 관전권을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상황이었으나 혼자서 적군의 함대, 미군의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과 2척의 이지스 순양함, 일본 해상 자위대 구축함 4척을 합쳐 30여 척을 황천길로 보냈는데요. 놀라운 것은 장보고함이 40발 이상의 가상어뢰를 적함에 명중시키는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적함으로부터 탐지조차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잠수함이라도 있는 거냐 라는 말도 들었죠. 이때의 기억이 남아있던 독일은 태국에게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우리 잠수함 말고 그냥 한국 잠수함을 사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조언을 받아들인 태국은 결국 한국으로부터 장보고급 잠수함 중고 구매를 추진했고 한국에 자국의 해군 장교까지 파견해 잠수함 운용 교육까지 받는 등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 두 국가의 계약 성사는 코앞에 있는 것만 같았는데요. 중국이 이 순조로웠던 계약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014년 5월 태국의 육군사령관 프라윕 짜오차 현 태국 총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익히 알려져 있듯 프라윕은 중국 공산당을 뒷배로 쿠데타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사실상 태국이 중국의 소나기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가뜩이나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한국의 조선업을 이기고자 발버둥 치던 중국이 자신들의 속국인 태국이 한국의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가 만무했죠. 뭐하러 한국한테 비싼 돈 주고 잠수함을 구매하나 중국의 잠수함을 사라. 그러면 우정의 의미로 한 척을 공짜로 더 주겠다며 총 3척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들이민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제시한 잠수함은 041형으로서 당시 중국 해군도 이제 막 배치를 시작하던 신형이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태국이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계약이었죠. 심지어 이를 결제하는 것마저 25년 거치 분할 상환에 무려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을 들은 프라윕 총리는 중국산 잠수함은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품질도 훌륭하며 사후 서비스도 철저할 예정이다. 나는 멍청이가 아니다. 비싸기만 한 한국의 잠수함보다 더 싸고 좋은 무기가 있으니 응당 그걸 택하겠다. 라며 한순간에 한국을 손절해버리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태국은 일방적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태국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퍼주는 것만 같았던 중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며
처음에 제시했던 3600톤급 공사일형이 아닌 2550톤급 S26T라는 하급 모델을 파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또한 8억 4천만 달러의 가격으로 2+1을 해주겠다던 당초의 계약 조항을 지우고 새 척의 구매 가격을 11억 5,500만 달러로 3억 1,500만 달러나 더 인상한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결제 방식도 25년같이 분할 상환 무이자였던 기존의 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연히 내고 중도금까지 제때 지급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계약이 성공할 시 태국으로부터 24억 달러의 농산품을 사주겠다던 약속도 원천 무효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나 다름없어진 상황이었으나 뿌라요 총리는 시진핑의 수와나 마찬가지였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까지 펼쳤죠. 야권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독재 정권의 특성상 그들의 요구는 묵살되어 중국과의 잠수함 계약은 남몰래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잠수함에 넣어주기로 약속했던 독일산 엔진까지 사기였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뼛속까지 친중이었던 뿌라요 총리조차 자신이 호구당했다는 사실에 못 참았는지 이대로라면 중국과의 계약을 전면 파기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해결사로서 태국에서는 한국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과거 태국이 중국과의 또 다른 계약으로 신음할 때 태국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 태국은 3,000톤급 중국산 호위함 2척을 구입했는데요. 이 호위함에는 소화시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패급이었습니다. 호위함의 첫 운영 후 중국에게 사기당했음을 깨달은 태국 해군은 뒤늦게서야 한국의 기업에게 사격 통제 장치와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 등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7,300만 달러의 비용을 투입하고서야 중국산 호위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크게 대인 태국 해군은 2013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게 3,650톤급의 호위함을 의뢰했고 2017년 1월 성공적으로 진수된 호위함에 대만족한 태국은 2022년 1월 대우조선해양에게 두 번째 호위함을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호위함으로 중국에게 사기당한 태국은 그 다음 호위함부터는 정신 차리고 한국에게 의지했지만 잠수함에서도 중국이 또 사기를 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들이 배신했던 한국에게 다시 돌아오는 아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중국은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임에도 처음부터 중국을 믿지 않고 한국과 협력하여 중국에게 사기당하기는커녕 중국을 참교육시키는 데 성공해낸 국가가 있는데요. 중국과 치열한 영해 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 해군은 과거 레이더 탐지 장비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산업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레이더이지만 군사작전에 있어서 레이더는 상대국 전력에게 잘못 쏠 시 매우 적대적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총기에 부착된 레이저 장비로 상대방의 이마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필리핀 함정을 레이더로 탐지하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했지만 필리핀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던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매우 악질적인 행동이지만 아무리 많은 레이더 신호를 쏴도 필리핀이 알아차리질 못했기에 중국 해군은 틈만 나면 필리핀 함정에 레이더를 쏴대며 낄낄거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필리핀 함정에 레이더를 쏜 중국 해군의 함정은 필리핀 해군의 즉각적인 반격 태세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날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공여받아 재정비를 받았던 조기함 BRP 콜라도 야브의 첫 출정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퇴역 함정이었던 포항급 충주함을 필리핀이 공여받아 재정비한 이 초기함은 필리핀 군함 중 세 번째로 크며 유일하게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군함입니다. 심지어 화력 덕후인 한국 해군답게 이 초기함에는 1200톤 치고는 과하게 달려있던 무장 76mm 함포 1문과 40mm 기관포 2연장 2문이 그대로 달려있어 필리핀 초기함은 중국 함선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한 즉시 상대를 향해 발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의 계약으로 인해 하푼 미사일이나 MK46 어뢰 같은 핵심 무기는 빼고 주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을 겨냥하는 필리핀의 초기함을 보고서는 중국 군함은 화들짝 놀라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안 그래도 한국산 무기에 진심이었던 필리핀은 더욱 한국에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필리핀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으로부터 FA-50 호셀 리잘급 호위함, K-136 다연장 로켓, K-151, KAA V7A1 등 6회 공군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구매해온 VIP 고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달리 대금 연체도 없이 바로바로 현금을 꽂아주기까지 하는데요. 현재 필리핀의 대통령인 두테르테는 미국과 사이가 나쁜 관계로 서방 무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미제만큼 믿을 수 있고 가성비 있는 극강인 메이드 인 코리아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필리핀이 한국전쟁 지원국이라는 이유로 퇴역 함정인 포항급 충주함, F-5-705, 60트럭, 참수립구 고속정을 무상으로 공유해줬고 퇴역 초기함인 안동함마저 올해 안으로 공유해줄 예정이기에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더욱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중국과 협력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다시 한번 중국을 택했다 큰 코 다친 태국, 그리고 처음부터 한국과의 협력으로 꾸준한 군사력 증강을 이뤄내 아나무인 중국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필리핀. 너도 나도 지역의 맹주라고 나서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이지만 이대로라면 필리핀이 군사력에서만큼은 맹주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